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자, 오늘은 8월 첫날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8월 첫날에 조금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하루 앞서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시황 영상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식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식을 접근해야지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주식을 잘한다는 기준 자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잘하는 건지, 또는 자산이 많아야 되는지, 아니면 돈을 적게 벌더라도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또는 재료와 뉴스를 잘 파악해야 되는지, 선뜻 하나로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정답을 한 가지 꼽아보면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오랜 기간 주식을 해보면서 가장 한 가지 크게 느낀 것이 있어요. 정말로 주식을 잘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수익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시장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로 지금 보는 차트는 어제 영상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많은 기업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재료와 뉴스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반드시 필수사항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과연 이게 수익으로 직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과연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수익으로 직결될까? 저는 결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또 주식을 처음 입문한 사람하고 10년 동안 주식을 했던 사람, 다른 분야는 당연히 10년 동안 내공을 쌓았다면 훨씬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심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심리가 깨끗하다는 것은 주식 투자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평온하게 그 종목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마쳤고 또 재료와 뉴스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100% 또는 신용을 써서 200%까지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무리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마쳤다고 해도 어제 현대차 주가처럼 관세 협상에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 급락이 나올 때 과연 여러분들이만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심리가 깨끗해야 되고, 그 깨끗한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중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저도 이번 달에 현대차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흐름에서 관세 협상에 타결이 되었던 만큼 그동안 현대차는 오르지 못했던 폭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고 해도 전체적인 8월 시장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만약에 관세 협상 타결 전에 이 고점에서 최소한의 비중으로 베팅을 했었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의 급락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도 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만 원을 벌던 또는 그 이하 뭐 5만 원을 벌던 많게는 100만 원을 벌던 그거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내 심리를 잘 컨트롤할 수 있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 수익은 운이 좋으면 더 커질 수도 있고 최소한의 손실 방어를 함으로써 오랜 기간 롱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모두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보를 적게 안다고 해서 그것도 손실로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얼마나 베팅을 했냐에 따라서 그 심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면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고 해도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그 종목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때문에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추세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추세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배경에는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또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추세를 믿고 이때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갭상승을 했었고 또 너무나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한 3주 정도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였죠. 5월 16일 장중에 고가가 24%까지 급등을 했었고, 이 당시에는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용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00% 이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200% 이상의 비중 베팅을 했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서 10%까지 주가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추세를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추세보다 조금 앞서서 동일한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10%를 비중 베팅했고 주가가 10% 빠졌을 때 두 개의 선, 이 추세가 유지되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10%를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단이 낮아지겠죠? 절반 정도로. 그리고 그때 그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10%가 빠졌다고 해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온전하게 심리 상태를 굉장히 깨끗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주변에서 뭐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억 단위로 버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나도 빨리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뭐 100% 베팅이라든지 또는 신용 매수, 미수까지 써서 그렇게 베팅을 하고 심리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해드리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추세를 찾자. 하나의 추세가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의 실적과 비전이 어떤지 반드시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주가를 장기적으로 상승을 이끄는 것은 실적과 앞으로의 미래 비전,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종합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최초에는 적은 비중으로 베팅하고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때 계속 불타기를 해 나가신다면 비록 수익률은 한 자릿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중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100만원 투자해서 50% 수익률 보는 거하고 1000만원 투자해서 10% 수익 보는 건 당연히 후자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수익률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항상 추세를 찾고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계속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그때마다 조금씩 불타기를 하면서 조금씩 수익률이 깎인다고 해도 비중이 늘어나니까 종합적으로 수익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를 타고 있는 몇 개의 종목을 보면 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에요. 삼양식품은 거의 1년 이상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4월부터 굉장히 좋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추세가 깨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플러스라면 추세가 한번 깨졌다고 해서 그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추세가 많이 가팔랐으니까 조금은 완만한 추세로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버티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내 계좌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시종 매수를 통해 비중 베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선택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런 구간에서 손절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빵 비중 베팅을 했을 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자, 이틀 전에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물론 다시 반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 비중 베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1000만 원이었고 신용 매수를 해서 2500까지 이렇게 베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매수하고 나서 며칠 뒤에 어닝 쇼크가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 물량도 나왔습니다. 그럼 재료와 수급이 모두 좋지 못했다 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일단은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 하단 추세 그동안 추세를 타고 다시 반등을 했었다면 또 여기를 깨고 내려왔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조금은 회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내가 고점에서 비중 베팅을 했고 이렇게 큰 급락이 나온다면 결코 여기서 비중을 줄인다든지 또는 손절할 수 있는 분들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5명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0% 비중 베팅이 들어갔다면 아마도 손절할 수 있는 분들은 10명 중에 거의 8명 이상 제가 장담하는데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심리 상태가 굉장히 쪼달리기 때문에 항상 악수에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내 자산을 크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세가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 추세가 있는 종목들이 유지가 될 때마다 비중 베팅을 조금씩 실어가면서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추세가 없는 종목을 매수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내가 플러스된 계좌를 담보로 해서 그 하나의 추세를 맺고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추세가 없다는 것은 물론 최초에 1차 매수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2차, 3차 이렇게 매수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자산을 많이 활용하지도 못할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추세가 없다는 것은 재료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봤던 종목 가운데 또 하나의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 바로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여기 최초의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개의 점을 이어보면 명확하게 하나의 추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7월 초 이 당시에도 한번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되었었고 또 지금도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추세가 깨진다면 그때는 조금의 비중을 줄인다든지 다른 전략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월 첫날이었고 또 간헐적으로 시장보다는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